산행을 하다 보면은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요 나무죠. 요 나무가 바로 구상나무입니다. 이 구상나무를 만나보려면은 지금은 산 꼭대기 근처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만나기 아주 어려운 나무이지만은 사실 이 나무는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 빙하기 때, 그때는 이 구상나무가 평지를 주름잡고 있던 주인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날씨가 기후변화로 점차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상나무는 추운 곳을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해지는 세상을 피해서 높은 산 꼭대기까지 밀려 올라가야만 했던 구상나무의 눈물겨운 생존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놀라운 반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구상나무에 얽혀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선녀들은 목욕을 할 때 꼭 이 나무에만 옷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에 있는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수많은 나무를 제치고 오직 이 구상나무에게만 선녀들의 날개옷을 걸었다고 하는 옥거리 나무에 관한 전설입니다. 도대체 구상나무에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선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 구상나무의 잎 뒷면에 화려한 은빛 빛깔로부터 코끝을 스치는 신비로운 향기까지 구상나무 속에 숨겨진 전설과 과학적인 생존 전략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소나무과의 구상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상나무는 사는 곳이 아주 특이하죠. 특이해서 일반 평지에서는 이 구상나무를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나무는 보통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 정상 부근에, 그러니까 산 꼭대기 부근에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나무가 산 꼭대기에만 사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구상나무에는 선녀들과 함께 얽혀있는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상나무 전설 이야기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구상나무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공원이나 아니면은 낮은 평야지대에서는 구상나무를 거의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상나무는 산 꼭대기에 가면 만나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상나무의 자생지가 산 꼭대기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상나무는 해발 1000m 이상의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서만 살고 있는 귀하신 몸이 바로 요 구상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상나무가 원래부터 고산, 높은 곳에 살던 것은 아닙니다. 이 구상나무가 지구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빙하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에서 약 3만 년 전 빙하기의 마지막 시기에 한반도의 저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춥고 서늘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구상나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시절의 구상나무는 지금보다 훨씬 낮은 평평한 평지에서 널리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아하면서 멋진 구상나무가
평지에서 밀려나서 산 꼭대기 벼랑 끝으로 쫓겨나 살게 된 그 눈물겨운 생존 드라마를 공개하겠습니다. 구상나무는 기온이 낮아서 춥고 습기가 많으면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조건을 좋아하는 나무가 이 구상나무입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자 저지대는 점점 더워지면서 건조해졌기 때문에 이 구상나무는 더 이상 평지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후가 과거의 빙하기 때와 가장 비슷한 곳을 찾아서 춥고 습하면서 더 높은 산 꼭대기로 밀려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추운 지방인 몽골이나 극동 러시아 쪽으로 밀려난 녀석은 분비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되었고, 지금의 한라산이나 지리산 꼭대기로 밀려난 녀석들은 구상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나무는 빙하기의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잔재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상나무는 왜 해발 1000m 이상의 열악하고 살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사는 것이 유리하였을까요? 이 구상나무는 기온이 낮으면서 춥고 습기가 많으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그러한 조건을 좋아하는 나무가 바로 이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가 고산 환경이 주는 5가지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로 이전하여 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구상나무는 높은 산에 살게 되면은 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상나무는 높은 산에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안개 샤워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상나무는 원래부터 물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높은 고산지대에는 구름도 많고 안개가 자주 끼게 되는데, 구상나무는 잎으로 그 안개와 구름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넉넉하게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고산지대에는 경쟁자가 적다고 하는 그러한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평지에는 성장이 빠른 떡갈나무나 벚나무, 오리나무, 단풍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 빽빽하게 많이 자랍니다. 구상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아주 느린 나무죠. 그래서 이들 활엽수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은 햇빛을 못 받아 굶어 죽고 말게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춥고 바람이 센 고산지대에서는 활엽수들이 견디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구상나무는 이러한 틈새 시장을 노린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높은 산에까지 참나무나 소나무 같은 경쟁하는 다른 나무들이 높이까지 올라오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고산지대에는 해충과 병원균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의 추운 환경에서는 해로운 해충의 활동이 둔화가 되죠. 그리고 추위가 구상나무를 병충해로부터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구상나무는 생존하기 유리한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상나무는 고산지대에 강한 바람이 많은 환경에 적응을 해서 나무 모양이 이 사진처럼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변신을 하여서 강풍과 폭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상나무는 높은 산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상나무가 높은 산을 좋아하는데 그 많은 높은 산 중에서도 한라산, 특히 백록담 근처에 이 구상나무가 많이 자라면서 군락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라산의 꼭대기인 한라산 정상부는 구상나무에게는 살기 좋은 거의 완벽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백록담 주변의 환경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연중 안개 빈도가 매우 높아서 습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었으면서도 화산 지형 특성상 배수가 잘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한라산에는 눈이 두껍게 덮이죠. 구상나무에게는 이러한 눈이 따뜻한 이불 역할을 해주었고 동물들로부터 구상나무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까지 해주었던 것이 바로 폭설입니다. 두꺼운 폭설은 뿌리를 보온할 수 있었으며 수분을 저장해 주었기 때문에 생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백록담은 높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간섭이 아주 적었다고 하는 그러한 유리한 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록담의 북쪽에 비스듬하게 기운 경사면은 해가 적게 들면서 또 더욱 시원하고 더욱 춥기 때문에 구상나무가 대가족을 이루면서 군락을 이루고 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나무는 산 꼭대기의 나무다. 그래서 정상의 나무라고 불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구상나무는 기후 때문에 난민이 된 식물이다. 그래서 기후 난민 식물이라고도 하고, 또 구상나무는 고산, 높은 산으로 피난해 간 나무다 해서 고산 피난처 종이라고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모든 조건이 겹치면서 구상나무는 도망을 치듯이 올라간 산 꼭대기에서 오히려 가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태학에서는 기후 난민 식물 또는 고산 피난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에는 백록담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백록담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 백자는 하얗다, 흰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흰 백자를 써서 백자를 쓰고, 요 록자는 바로 사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백록은 하얀 사슴이라는 뜻이고, 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백록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슴이, 하얀 사슴이 거닐고 논일던 연못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백록담인데, 요 백록담에는 하얀 사슴만 놓은 것이 아니라 선녀들이 찾아와 가지고 목욕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녀들이 바로 요 구상나무의 나무에다가 옷을 벗어서 걸어 놓았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상나무와 선녀와 백록담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백록담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목욕을 하던 선녀들만이 전용으로 쓰는 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할 때마다 선녀들은 옷을 아무데나 던져두지는 않았습니다. 선녀들은 옷이 흙이 묻어 더러워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녀들은 사방을 두리번 살펴보면서 옷걸이를 할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때 선녀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요
구상나무였습니다. 이 구상나무는 가지가 박피살처럼 사방으로 돌려놔서 윤생하기 때문에 옷을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잎의 뒷면이 은백색으로 빛나면서 요 색깔이 은백색으로 빛나면서 선녀들의 눈부신 날개 옷하고 너무나 잘 어울렸던 것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구상나무에 사계절 푸른 잎은 선녀들의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으며, 또 부드러우면서 잎의 뒷면이 하얀색인 잎은 선녀들의 아름다운 피부빛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상나무에서 풍겨나는 은은한 향기는 바로 막 목욕을 마친 선녀들의 피부에 신성한 아로마 방향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선녀들이 목욕을 마치고 다시 옷을 입을 때 이 구상나무에서 돋아나서 풍겨오는 향긋한 피톤치드 향기는 선녀들의 옷에 배어들어서 오랫동안 그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났기 때문에 하늘나라 다른 선녀들이 그 향기에 반하여서 너 이 향수 어디서 샀니? 하면서 부러워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우스갯소리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상나무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구상나무를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비스 코리아나. 아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나무이고, 코리아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나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전나무가 바로 구상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구상나무의 자생지는 제주도 한라산, 그리고 지리산, 가야산, 도규산 같은 해발 1000m 이상, 1900m의 온대 우림지대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면서, 이 구상나무는 강수량이 많고 여름에는 서늘하고 습하면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나무가 바로 이 구상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높은 고산지대마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구상나무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나무는 지구온난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를 잘 알아야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알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